저는 관리번호 1번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수업 설계 역량에 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수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 본 것을 가정하고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제가 직접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찾아보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때 다문화 학생을 첨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3을 활용함에 있어 저는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어서 인공지능 원칙을 제시할 것을 활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하이러닝을 활용한 활동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자료 3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제가 인공지능 윤리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해 보도록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고 이것은 진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덕 시간에 먼저 자신이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도 연계하고자 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실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숙제하셨겠지만 동기유발 전개 1 일부 전개 2입니다. 15분 안에 자, 지금부터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타이머가 돌아갈 거예요. 네. 네, 지금부터 수업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도덕부장 통해서 모두 태블릿 PC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잘 준비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덕 수업할 때 항상 하는 거 뭐 있었죠? 그쵸, 모둠 수업 있었죠. 우리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모둠으로 모두 잘 앉아있나요? 네, 모두 잘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둠 활동할 때 항상 하는 거 뭐 있었죠? 그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관찰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그리고 우리 서로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료평가가 있었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화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은 선생님이 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영상을 1분 동안 다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1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영상은 다들 잘 감상했나요? 네, 다들 재밌게 감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이루다 다들 되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열풍이었던 거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모두 끄덕끄덕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루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맞아요. 이루다가 동성애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꺼내서 논란이 됐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쵸? 우리 친구들 혹시 이루다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 느껴본 적 있나요? 지금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루다가 이렇게 혐오 발언들을 학습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안 좋은 편향적인 시각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를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 자, 학습 목표는 아까 선생님이 하이러닝에다가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 내내 잘 보면서 지금 학습 목표를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또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면은 이번에 선생님이 줄글을 갖고 왔어요. 전문가의 칼럼인데 AI는 편견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라는 내용의 글이에요. 혹시 이거 읽어봐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성이가 아나운서가 꿈이라서 그런가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잘 읽어준 것 같죠? 맞아요. 혹시 내용을 요약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나영이가 해볼까요? 나영이가 요약을 아주 잘해준 것 같아요. 나영이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AI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을 통해서 그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무자각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수용해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편향성을 가진다라고 잘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I의 문제점 한 가지를 알아봤어요. AI는 편향된 결과값을 내놓는다. 즉, 편향됐다는 것은 뭐다?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값을 내놓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AI의 문제를 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AI의 다른 문제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AI의 윤리적 문제, 이것은 모든 활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아까 다들 하이러닝에 잘 접속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둠별로 이 AI가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모둠별로 알아보고 그것을 하이러닝에다가 게시하고 또 다른 모둠의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총 15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 15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네, 아직 더 필요한 모둠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나단 왜 활동하지 않고 있을까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외교관이 꾸민 지연이가 한번 조나단 도와가지고 같이 활동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러닝에 있는 번역 기능을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활동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성실모둠은 벌써 활동이 끝났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이러닝에다가 올려놓은 인공지능과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헐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생각을 심화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두 약속한 시간이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네,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모두 활동을 잘 끝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성실모둠이 먼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모둠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AI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 스스로 사고하는 기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줬어요. 너무 타당하고 진짜 실제로 오늘날에 많이 보이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죠? 좋습니다. 그럼 또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배려모둠이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모둠은 가짜뉴스, 거짓된 정보를 AI의 문제점으로 꼽았어요. 그쵸, AI가 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AI는 우리에게 없는 정보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제시를 하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AI 환각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었나요? 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을 계기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책임 모둠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모둠은 개인정보 유출이 오늘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고 꼽았어요. 그쵸,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AI의 불투명성이라고 해요. AI의 불투명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I가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그칠 수가 없겠죠. 문제에서 그칠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윤리적인 문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번에 해볼 활동은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라면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면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화면을 봐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원칙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은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가 배우가 꿈이어서 그런가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잘 읽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3대 원칙의 인간 존엄성 원칙,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개발자라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코드를 심어놓을지, 어떠한 값을 입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원칙을 입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들 하이러닝에 계속 접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가지씩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라면 어떠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인공지능에게와 관련하여 한 가지씩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 드릴게요. 시작! 네, 여러분 5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인공지능 원칙을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선생님이 봤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요구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도덕적인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우리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 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상상해가지고 내가 세운 원칙에 맞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화면을 보니까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가 있으면 인공지능이 이러한 인간의 요구를 모두 수행해서 도덕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권, 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달아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모두 달아줬는데 이러한 인간의 요구를 모두 수행했을 경우에 인권이나 인간 존엄성을 위배된 그런 요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이 달렸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무엇이든 들어주는 마법 모자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인간의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주는 마법 모자가 있으면 그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해도 괜찮을까요?
한번 상상해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요구가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해보고 여러분들의 원칙이 정말로 도덕적인지 정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널리 활용될 시대죠. 그쵸?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배제할 수가 없다면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고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그리고 보다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한번 자각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인공지능 윤리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 하이러닝에다가 수록해놓은 AI 개별 맞춤형 평가 모두 수행해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에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서 다음 시간까지 숙지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규원쌤, 규원쌤, 은지쌤, 지원쌤 같은 스터디예요? 아니요. 스터디는 저랑 은지쌤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쌤은 다른 네, 스터디 하고 네. 계시고 그럼 두 분의 그 수업 실현 스타일 비슷해요? 조금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실현을 본격적으로 연습한 지 본인 스스로 기준에 며칠이나 지났어요?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달? 한 달이나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대본 있죠? 네. 대본 있어요? 만든 틀 같은 게 있어요? 정확히 구상해놓은 건 아닌데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구상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 또 만나잖아요. 네. 구상해와요. 손으로. 아. 그리고 선생님 그 단톡방에 저 초대해주세요. 네. 드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언제 시험봐요? 20일이요. 20일. 응. 가능해. 그러면 선생님 오늘 드리는 말씀 선생님이 못하진 않아요? 선생님 몇 점으로 높게 붙었어요? 저 11점. 그러면 안정권이긴 한데 진짜 제가 드리는 피드백 스타일은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라도 웬만하면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20일 동안 잠을 설치더라도 다 고쳐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하고 나온다. 네. 오늘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문제 나왔죠? 네. 인공지능 세 단원이라서 충분히 네.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네. 저의 불찰로 학습 목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선생님은 학습 아. 목표를 스스로 만들어 온 건데 이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만큼 네. 지식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다음 7일날 만났을 때 선생님이 가장 크게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피드백을 첫 번째적으로 모범 대본적인 측면에서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 내용도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 좀 덜어내고 일단 큰 틀을 잡고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학습 목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 맞는데요. 학습 목표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이러닝에 올려둘 테니까 계속해서 확인하세요도 맞는 말인데 들어오세요. 누구시죠? 뭐지? 무서워. 쓰고 키워드라도 학습 목표를 쓰셔야 돼요. 키워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분이니까 빨리 얘기를 하면 판서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 거 알죠? 경기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출 분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기출을 잘 못 봤는데. 싸우자. 기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가셔야지
기출에 나왔던 건 안 나올 거니까 안 볼 거야가 아니에요. 기출에 나온 구성 조건들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 구도에서 이거 선생님 머릿속에 이미 있잖아요. 네. 딱 지우고 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판서가 당연히 다 쓸 필요는 없지.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미 조건지 주어졌죠. 이거 몇 번이었어요? 조건지. 그 1번, 2번이요. 이게 단원명. 판서의 꼭대기에는 대단원명 안 써도 돼요. 소단원명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러닝에 올려둘 테니 확인하세요도 좋아요. 근데 그 전에 학습목표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키워드 정도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이게 학습목표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인가 맞죠? 네. 이 정도는 판서하고 네, 두 번째는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10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쟁점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해보는 게 이 수업의 큰 목표였잖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그냥 쓰세요. 1분 20초나 남았잖아요. 네. 쓰고 나서 선생님 대본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할 거고요.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뭐 선생님 계획하신 대로 짝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뭐 학습 목표는 하이러닝에 계속해서 올려둘 테니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확인하세요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윤리적 쟁점 도출하신 것 같아요? 그냥 쟁점은 아니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쟁점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쟁점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야 되고 판서 내용 일부 포함했을 때 이렇게 돼서 얘기가 나오고 간략한 판서도 쟁점이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향성. 근데 이게 어디서 쟁점이냐면 이 편향성이 개발자의 문제냐, 그죠? 이용자의 문제냐, 아니면 데이터의 문제냐로 쟁점이 갈리는 거예요. 교과서 분석을 제대로 만약에 해서 체화가 됐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누구의 문제 때문에 자료 2와 같은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료 1에선 동기 유발로 이거 쟁점이 있네? AI 혐오? 이거 너무 위험한데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있지? 근데 이게 꼭 편향성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 난 책임성의 문제를 가져와도 되고 책임성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가 쟁점인 거고 어떤 개발자의 아까 말한 뭐 성소수자가 쓰는 걸로 인한 편향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소수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일부만 이렇게 편집적으로 공개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제공된 데이터 자체가 문제인지 애들한테 고민을 해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애들이 고민을 해. 그러면 각자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은 뭐야? 저희는 개발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용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데이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하나씩 나오고 자 너네들 이거 발표했지?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자료 3을 줄게. 제가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학생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료 3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원칙을 먼저 주고 세워봐라고 하라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작년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주고 너네가 부합하게 원칙을 개발해라가 조건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학생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료 3을 활용하라고 한 조건은 애들이 세부 이제 뭔가를 세웠어. 그래서 선생님 상상에 맡겨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서 뭐 애들이 데이터의 문제이니까 뭐 정보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제공해야 돼요. 그럼 자 자료 3을 보자.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오케이 같이 원리 검사잖아요. 그럼 어때? 그걸 우리가 구체적인 규칙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고 수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 자료 3이 그러면 이거에 비추어서 검사를 하라는. 그래서 여기 시험 조건이 조건 정도. 조건이 보면 활용할 학생활동 결과물에 대해 가치 원리 검사를 하랬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그 자료 3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상을 먼저 주고 결과물 뽑아내고 하면 검사가 아니라 애들이 여기에 맞춰서 쏟아내버리는 거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 문제를 냈냐면 작년 기출이 딱 그랬어요. 학생활동 결과물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학생활동 자료로 준 거예요. 네. 이거 보면서 해. 그게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선생님들이 저는 기출을 분석했으리라 기대를 하고 네. 이렇게 낸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 판서 부분 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던데요? 안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100점짜리 수업을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없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선생님이 전반적인 수업의 대본의 틀을 좀 지도를 해주면 왔어, 인사했어, 동기유발까지 다 들렸어요. 잘 들렸는데 학습 목표 이후에 바로 전기 1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게 잘. 그걸 잘 들리고 아니요, 연기가 아니라 장면과 장면의 전환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잘 보이게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면 쓰고 자 하이러닝에 올려둘게요 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말고 자 쓰고 쟁점을 위해서 우리 모든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 주는 학습지를 가지고 뭘 쟁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들을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숨 한 텀을 쉬어야 돼요. 딱 하겠습니다. 그럼 활동 1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활동을 하면 잘 나와요. 이 수업 시험은 보여주기식이고 장면과 장면의 전환이 명료하게 보여야 선생님을 채점할 때 채점자가 용이에요. 좀 속된 말로 채점자 비위를 잘 맞춰야 우리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보이게 수업 시험 해야 돼서 선생님이 대본을 썼을 때 이 장면 넘어갈 때 활동 1, 2 안내하고 한숨 쉬고 넘어가서 문제를 뽑아내는데 선생님 학생하고 피드백 상호작용 주고 받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봐요. 제가 주고받는 건 알죠. 제가 느꼈죠. 상호작용 하는데 왜 잘 안 보이지? 잘 보이게 해줘야 돼요. 채점위원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15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잘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글씨 예쁘게 써야 점수 더 잘 준다고. 그래 내가 무슨 개소리야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수험생도 해보고 채점자도 해보니까 상대의 피로도가 낮을수록 마음이 호의적이 되는 거고 피로도가 높을수록 안 그러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호의가 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보이게 수업 시간도 해줘야 돼요. 이때 선생님 뭐가 안 보이냐면 우리 지연이 발표해볼까? 지연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연이 발표하고 지연이 발표를 정리해주는데 너무 급급해. 내가 지금 쫄리거든.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지원이 한번 발표해볼까? 여러분 우리 지원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는 순간 선생님이랑 똑같은데 제가 지금 넣은 건 하고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훨씬 더 상호작용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넣은 다음에 지원이 대사 정리해주면 돼요.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활동 할 때도 자, 뭐뭐해서 뭐뭐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활동, 그러니까 명칭을 활동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짝활동, 모든 활동, 개별 활동 계획하신대요. 모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막 주저리주저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서서 활동 하시는 거예요. 활동 1, 이걸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하면 돼요. 이걸 하고요. 활동 2, 이걸 하고요. 활동 3, 이걸 하세요.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고 숨을 들어오세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선생님 대사를 다 살리는데 끊고 애들하고 대사를 칠 때는 나와. 여기 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채점표만 안 보면 되잖아요. 앞으로 허리를 숙여 듣는 연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판서가 하고 싶을 때는 옆에 서 들으면서 판서에 정리하면서 판서. 모든 활동 안내를 하고 싶을 때는 정신 안 사납게 딱 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 세 번째는 제한 시간. 시작!
하면 구분이 너무 잘 돼요. 아 지금 채점 여기서 이거 가점 주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주면 되고 마이너스 안 주겠지만 주면 되고 시작하고 순회주도 시작할 때도 여기서 허공에다 대고 막 조나단 하지 말고 조나단 무슨 일이야? 허리 낮추고 시선 낮추고 정말 아이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만 7일날 추가가 돼도 좋은데 이런 요소를 어떻게 머릿속에만 추가해요? 저는 못한다고. 대본이 있어서 내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순서대로 남은 날 하루에 한 번씩 연습이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지랄 맞아서 충격을 받아도 왜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다 까먹어도 몸이 기억해서 한다고. 수업시험도 똑같아요. 몸이 기억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통해서 채점반 초대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범 대본하고 이제 모범 지도안이라고 하지만 지도안을 양식을 왜 드리냐면 거기 제 끝에 늘 판서 계획을 써놓거든요. 판서는 늘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세요. 그래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숙지를 하셔서 대본을 짜보세요. 7일. 그래서 그 대본으로 기출 분석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7일에 기출할 거예요. 기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해볼게요. 오늘은 문제 분석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문제 분석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내용과 태도, 연기, 대본. 조금 가능. 네. 그리고 이제 구상 답변을 조금 드리면. 수업 설계 역량. 수업 설계 역량. 이제 선생님이 수업 설계 역량이 경기도에 왜 추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수업 끝나고 물어보는 게 없어지고 수업 전에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틀을 교사가 제시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하는 걸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얘기해 드리면 왜 수업 나눔을 했었냐면요. 수업해? 그리고 나가 이거 말고 너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수업 잘했어? 혹시 놓친 건 없어? 놓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으면 네 수업을 보완해봐. 이게 수업 나눔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의도한 바대로 설계했는데 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의도도 없이 씨부린 건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업 나눔이 일종의 면접과도 같은 거라서 자기가 수업 시간 못한 걸 보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채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자꾸 생각 없이 와서 씨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만들자. 수업 설계 역량의 질문의 의도가 니네가 할 수업이 목적이 있어야 돼. 방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발 그 방향성 생각하고 수업 실현 다 구상실에서 구상해. 이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역량도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활동도 막 3과 연계된 그랬는데 선생님 실제 수업에서 3과 연계된 수업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업 설계 역량에서 본인이 계획했던 공동체 역량과 뭐 문제 해결 역량은 들어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개발자가 된다면 이라는 활동이 있었으니까. 근데 개발자가 된다면 이라는 활동이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지가 드러나게 구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구상에서 대답을 잘못하면 얘 구상이랑 실현이랑 따로 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은 답변 5분 안 채워도 돼요. 2, 3분 만에 끝내도 돼요. 근데 간결하게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걸 부각하고 싶었으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하고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가지를 이렇게 줄약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이 뭐였냐면 너무 많아요. 투머치. 네.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서 못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고민해봤어요. 난 이렇게 고민해서 선생님 어때요? 라고 제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제 말투가 대화 말투가 아니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나 여기서 이거 부각할 거야. 이거 하나 너 잘 봐. 그래서 차라리 이 수업을 봤을 때 문제 해결 역량에 집중했음을 어필했으면 오히려 뒷채점할 때 다 문제잖아요. 쟁점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역량을 기르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한 활동이 개발자 역량이었어야 되고 그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된다면 활동을 통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의 주안점 이거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날 평가해줘 하고 시험으로. 아마 수업 설계 영역 질문이 이번에 시작이고 네. 목적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수업 구상할 때 뭘 중점적으로 고민했는지 드러내는 걸 자꾸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너 경기도 시책 알아? 너 경기도 거 알아? 이거보다는 네. 너 수업 네가 목표가 있는 수업이 확실해? 왜냐면 원래 수업이 끝나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이 어떤 역량에 자극을 주었는지랑 우리 윤리과 수업은 특히 전반에 이끄는 핵심이 활동이잖아. 학생 활동. 네. 그래서 어떤 학생 활동이 그 역량에 부합하는지 네가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모형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저는 활동 중에 뭐 가치 원리 검사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토속 관계 검사를 주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같이 도출한 그 결과물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활동의 이름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그 모형 중에서 그 모형에서 분명 제 수업은 누가 봐도 제가 낸 문제는 가치 원리 검사 잘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활동에 주력했어요. 그리고 그 모형이 선생님 모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가치 분석 모형이 강조점으로 두는 게 뭐 있다. 판단력하고 사실관계 확인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으면 훨씬 쉬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힌트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른 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논리적으로만 명쾌했으면 그것도 통과가. 근데 도출하기 어려웠으면 제시한 모형, 제시한 단원의 특성에 맞는 역량과 활동 혹은 모형의 강조점을 부각해서 그 수업 설계 구성형 질문을 답변했으면 만점이었어요. 네. 다음은 고려해보겠습니다. 흡수가 됐나요? 네네네. 그럼 7일에는 꼭 대본 있는 수업을 해오시고 그 스터디 원과 시간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일단 기출 분석부터 하세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모형이 나올 거가 분석이 아니에요. 구성형 조건제 무슨 조건이 나왔었고 이 조건이 왜 들어갔을까 공을 들여서 한 번 더 생각해요. 근데 이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 나오지도 않을 거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나왔는지 고민하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좀 더 논리하게 시험 문제가 흡수가 돼요. 알겠습니다. 과제 대본 써오기 기출 분석해요. 네. 기출. 저 모형은 잘 들어놨을까요? 수업 시험할 때. 시험 모형도 잘 안 보였어요. 가치 원리 검사 뭐 했어요, 선생님? 저 보편적 결과 검사 빼고 다 했는데 결과 검사라는 그 워딩 썼어요? 그 검사법?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워딩을 쓰세요.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들어갔고 그럼 네. 보편화 결과 검사해볼까라는 말을 못해도 예를 들면 보편적 결과에 부합해? 상위 원리를 포섭해? 이런 발문을 꼭 넣으세요. 워딩. 모형을 쓰라고 했을 때. 또 질문. 네, 이제 없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양식 올릴 테니까 네. 오늘 또 스터디 하세요? 네. 네, 하시면서 또 아마 비슷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일날 숙제 잘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